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현재 코인 시장의 조정 국면입니다. 기술적 차트만 보면 단기 상승 추세가 꺾였고 이제 하락의 시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힘, 즉 RSI 같은 보조지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보통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끌던 추세선까지 아래로 뚫리면서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단기 추세도 깨졌고 하락 신호까지 나왔으니 일단 팔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신호가 항상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과 12월 사이에도 똑같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분명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이후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과연 시장의 속 내용은 그때와 지금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실제 데이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차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더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에 당장 팔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시장에 풀린 매도 물량보다 사려는 힘이 더 강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소에 매도하려는 코인이 계속 쌓이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과거 고점 논란이 있었던 2024년 11월과 지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지점을 보시면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총량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로 보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개인 지갑으로 인출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조정 국면에서도 이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일부 하락했지만 거래소 보유량은 급격히 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하락이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대규모 물량이 매도를 위해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보유량과 함께 봐야 할 또 다른 핵심 데이터는 거래소로의 총 입금량입니다. 보유량이 전체적인 재고량을 보여준다면 입금량은 지금 당장 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매도 압력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2024년 11월 당시에는 하루 평균 약 8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매도를 위해 거래소로 입금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차익 실현에 나섰던 겁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거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거래소 입금량은 4만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과거 고점 논란이 있던 시기와 비교하면 매도 압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쌓여있는 전체 매도 대기 물량도 적고 새로 들어오는 매도 압력 또한 현저히 약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파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잠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금리 관련 경제 지표 발표나 잭슨홀 미팅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수요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데이터들을 어떻게 직접 확인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온체인 지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큰손들, 즉 장기 보유자와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마저 매도에 나선다면 시장은 정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통상 155일 이상 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보유한 지갑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단단한 지지 기반 역할을 합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4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초장기 보유 물량이 일부 이동한 흔적은 있지만 그 물량이 시장에 직접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은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물량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버를 넘어 더 높은 가격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해석일 뿐 보장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이자 시장에 새로운 코인을 공급하는 원천 공급자입니다. 이들은 채굴 장비 운영비와 전기 요금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유한 코인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매도 시점과 규모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시장이 고점에 달했다는 판단이 설 때 채굴자들은 대규모 매도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1월의 기술적 고점 구간에서는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대거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요가 둔화된 국면에서 채굴자들의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하락세가 깊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현재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채굴자들이 현재 가격대를 매력적인 매도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코인을 파는 것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원천 공급자마저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가격 조정이 공급 과잉이 아닌 일시적인 수요 부족 현상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시장의 힘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결국 수요에 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의 매수와 매도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래소 순유 출입 데이터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양수값은 매도를 위한 입금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음수값은 매수를 위한 출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매수도 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강력한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팽팽한 힘겨루기 상태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망세는 보통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경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행동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가장 크게 억누르고 있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원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쳐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은 98%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최근 86.1%까지 낮아졌습니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겁니다. 이 수치의 변화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산 시장 상승의 주요 동력이었는데 그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행사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자 수요를 억누르는 주범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핵심 이벤트 캘린더를 활용해 보세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시장의 힘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결국 수요에 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의 매수와 매도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래소 순유 출입 데이터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양수값은 매도를 위한 입금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음수값은 매수를 위한 출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매수도 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강력한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팽팽한 힘겨루기 상태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망세는 보통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경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행동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가장 크게 억누르고 있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원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쳐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은 98%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최근 86.1%까지 낮아졌습니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겁니다. 이 수치의 변화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산시장 상승의 주요 동력이었는데 그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행사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자 수요를 억누르는 주범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핵심 이벤트 캘린더를 활용해 보세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물 시장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화생상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만약 시장이 과열 상태라면 이쪽에서 먼저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먼저 시장의 거품, 즉 버블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물 버블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가격이 단기간에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는지를 측정합니다. 과거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항상 이 지표가 히팅 또는 오버히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표는 여전히 쿨링, 즉 식어가는 단계 혹은 중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이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인 탐욕에 휩싸인 과열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 상승이 투기적인 거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건강한 수요에 기반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붕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미결제약정입니다. 미결제약정, 영어로는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며 선물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선물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판돈으로 걸려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결제약정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미결제약정만 급격히 늘어날 때입니다. 이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작은 충격에도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며 가격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시장은 가격과 미결제약정이 비교적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 자금이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일부 하락했지만 레버리지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대규모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해보면 파생상품 시장 역시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과열이나 공황 상태가 아닌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안정적인 관망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와 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것이지 시즌 전체의 하락을 가리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글로벌 거래소, 예를 들어 바이낸스보다 비싸게 거래되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고 반대로 더 싸게 거래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역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지표는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 강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지표는 음수 구간, 즉 역프리미엄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의미이며 수요 둔화라는 앞선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패턴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음수로 전환되었던 구간들은 종종 훌륭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에 위축되어 있을 때 오히려 똑똑한 자금들은 조용히 물량을 모아갔고 그 결과는 이후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같은 변수는 과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 같은 이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라는 변수에 대해 오랜 기간 학습해왔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역프리미엄을 공포의 신호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역발상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일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인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고래는 보통 수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자금 이동은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거래소에 입주한 고래들의 활동을 추적해본 결과 최근 이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물량을 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지도 않는 말 그대로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지표들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고래들 역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침묵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조정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누구보다 정보가 빠른 고래들이 먼저 대규모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며 현금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단기적인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단기 보유자들의 심리입니다. 단기 보유자는 시장에 진입한 지 155일이 채 되지 않은 투자자들로 주로 시장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추격 매수와 공포 매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단기 보유자 수익률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1보다 높으면 단기 보유자들이 평균적으로 수익 상태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1보다 낮으면 손실 상태에서 매도, 즉 손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상승장에서 시장에 진입한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장 속 건강한 조정 국면에서는 종종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 이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결국 손실을 견디지 못한 단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패닉세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손이 약한 투자자들의 물량이 손이 강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로 넘어가고 나면 시장은 더 가볍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의 조정은 바로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야 더 건강하고 길게 갈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능성일 뿐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기술적 차트상으로는 분명 위험 신호가 켜져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매도 압력은 현저히 낮고 장기 보유자와 채굴자 등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주체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은 공급 과잉이 아닌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러한 수요 공백 구간은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의 매수 구간을 포착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와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주시하며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입니다.